나는 정말 누구일까?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은.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25년간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낯선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한 개의 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게 한 위험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1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는 뭘까? 오늘의 주인공 지은도 그 같은 물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한 개의 빨간 립스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라, 손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언제 이렇게... 카페 사장 준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내 삶의 분기점이 될 것을 말이다. 저 바뀌었나요? 손가락으로 볼을 쓸어내리는 내 손가락 끝에는 빨간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 1년 전엔 절대 이런 색깔을 칠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준호가 웃었다.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지는 그런 웃음. 좋아 보여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모든 일은 정확히 1년 전 시작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남편 영수는 출장으로 인천으로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다. 25년을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외로울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아내, 엄마, 며느리. 세상은 나를 이 이름들로만 불렀다. 그런데 누가 나를 지은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을까? 누가 나를 한 여자로 봐준 적이 있을까?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대구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밥을 해도 아무 말 없이 먹고 설거지를 해도 수고해라는 말 없이 지나쳐간다. 그게 남편과 내 사이에 남겨진 언어의 전부였다. 그날따라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나는 그 카페에 들어갔다. 영수와 결혼하고 처음 발을 들인 곳이었다. 20년 전 아직 남편이 자신을 봐주던 시절 우리는 그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을 맞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데 카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외관도 인테리어도. 처음 오세요? 젊은 사장일 줄 알았는데 인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나이가 있었다. 48세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수염, 잔잔한 눈빛. 그의 이름표에는 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아니에요. 옛날에, 예전에 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변해서 낯설리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는 말이 아니었다. 낯설던 것은 이 카페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으니까. 준호는 내 주문을 받으며 이상하게도 나를 직접 봤다. 아내로서가 아니면 나이 들은 여자라는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내 손이 떨렸다. 라떼 하나 주시고.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말하려고 했을 때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다. 카라멜 라떼 맞나요? 처음 오셨을 때 주문하셨던. 내 눈이 커졌다.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꽤 오래됐지만 그때 남편분이랑 함께 오셨던 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누군가 내 존재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네, 맞아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에. 남편과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커피 잔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첫 모금을 마실 수 없었다. 가슴이 뭔가 자꾸만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맛있어요? 준호가 다시 다가왔다. 네, 아직 못 마셨어요. 혹시 온도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말을 마치고 난 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이렇게 부끄러워 본 게 언제더라. 남편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그 카페로 갔다. 처음엔 평일 오후였다.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 준호와 마주칠 확률이 적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나는 그의 바쁜 시간을 노리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가 가장 바쁜 시간.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몇 마디씩 나눌 수 있었다. 어제 손님 많던데요? 네, 주말은 항상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하지만 좋아요.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장사가 되니까. 그의 말에서 나는 들었다. 어떤 외로움을 말이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내 일상은 천천히 변해갔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멈추게 되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과정이었으니까. 한 달 후 나는 빨간 립스틱을 샀다. 침대 옆 수건장 위에 몰래 숨겨두었다. 남편 앞에서는 절대 이런 색을 칠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엄마 나이 먹은 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화장대가 아닌 다른 곳에 감춰둔 그 색깔은 마치 내가 가진 유일한 비밀 같았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꾸만 나를 카페로 이끌었다. 지은 씨, 또 오셨어요? 그날 준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어디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위험해. 정말로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그 위험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정확히 3개월 후였다. 우리는 더 이상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다. 토요일 오후 3시는 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준호의 카페는 항상 만석이었다. 대학생들, 노부부, 직장인들이 뒤섞여 앉아 있었다. 그 어수선함 속에서 우리는 몇 마디씩 나눌 수 있었다. 지은 씨, 오늘 이 케이크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신작이라. 준호가 직접 만든 초콜릿 무스를 내 앞에 놓았다. 그의 손이 그릇을 놓는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스쳤다. 아, 실수다. 실수겠지. 하지만 그 실수는 계속 반복되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설탕 집게 좀 가져가세요. 손으로 직접 건네주면 될 손을 그는 내 손 위에 놓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각도에서 정확히 2초간. 내 손가락이 떨렸다. 이러면 안 돼. 정말 안 돼. 혼잣말로 중얼거려도 나는 계속 그 카페로 갔다. 어느 날은 준호가 카운터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다시 만났다. 물건을 주고받는 그 찰나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그의 6월, 예고 없는 폭우가 내렸다. 나는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문제는 나갈 때였다. 빗소리가 어마어마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는 망연자실 창문을 보고 있었다. 지은 씨, 이 정도면 며칠은 갈 것 같은데요. 준호가 말했다. 네, 그렇네요.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영수는 이 시간에 회의 중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다는 걸 설명하기 싫었다. 시간 있으세요? 준호가 다시 물었다. 네. 2층에 직원 쉬는 공간이 있어요.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계실래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는 카운터에서 내려와 문을 잠갔다. 직원한테 연락해뒀어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2층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낡은 쿠션 소파 위에. 준호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직원들이 마시는 보리차였다. 이거 좋아해요? 네, 편해요. 말을 주고받다가 나는 실수했다. 카페 운영이 힘드세요? 힘들죠. 혼자 하다 보니. 혼자. 그 말이 자꾸만 반복되었다.
가족부는? 나는 물었다. 준호가 잠깐 웃음을 흘렸다. 이혼했어요. 아들 있긴 한데 지금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 말 안에 담긴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만났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비는 계속 내렸다. 지은 씨는? 남편분이랑 잘 지내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네, 있어요. 거짓이었다. 있다는 건 있는데 잘은 없었다. 운 좋으신데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내 대답을 믿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기묘한 감정에 빠졌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 깊은 진심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 이건 죄악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소중해 보일까? 비는 50분 만에 그쳤다. 내가 2층에서 내려올 때 준호는 카운터에서 손님들 주문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봤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무도 보지 않도록 정확히 0.5초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거울을 들었다. 핸드폰 카메라로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눈이 반짝였다. 입술은 생생했다. 그것이 준호가 본 나였다. 그런데 남편이 보는 나는 어떤가? 요즘 자주 어딜 가? 퇴근해서 밥을 먹던 영수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어딜 가긴. 그냥 카페. 책 보러. 카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응. 혼자 좀 있을 필요가 있어서. 혼자? 그 단어가 자꾸 반복되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거짓이었다. 거짓이지만 반은 맞는 말이었다. 내 머리는 복잡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곳에 있을 때였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그의 눈이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일주일 후 그는 물었다. 당신 요즘 뭐해? 뭐긴. 집에서 뭐하듯 하는 거지. 얼굴이 아주 밝아졌는데? 내 심장이 철렁했다. 들켰나? 아, 햇빛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 거짓말이 얼마나 어색했을까.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휴대폰을 집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수는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30년의 세월과 함께 새로운 거리감이 생겨났다. 나는 몇 개의 나를 살고 있는 거야? 아침마다 남편 앞에서 지은이고, 오후에 카페에서는 다른 지은이고, 밤에는 다시 아내 지은이다.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 혹은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일까? 카페를 나가는 날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문을 닫기 직전에, 2초가 아니라 5초간.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건 위험해. 이미 많이 위험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더 이상 카페는 우연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토요일 오후 3시를 위해 나는 한 주를 견딘다. 그 일시간 30분을 위해 6일을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말도 많이 나눴다. 준호 씨는 왜 다시 안 만나세요? 아드님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곳이 편해요. 외로우신가요? 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나를 보듯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8월 말 그의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선을 넘어섰다. 오후 11시 카페를 정리하던 준호가 나를 2층으로 이끌었다. 지은 씨, 이게 맞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은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2초가 아니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폭풍은 조용했다. 몸이 닿았을 때도 숨이 가빠졌을 때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다. 그것은 육체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 서로를 찾는 방식이었다. 이건 죄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받은 기분일까? 그 밤 나는 집에 들어갔다. 새벽 2시였다. 영수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차가웠다. 카페, 혼자 책 보고. 새벽 2시? 내 심장이 멈췄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은 이제 낯선 남자의 눈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말해봐. 처음이었다. 그가 나한테 크게 소리친 게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그의 물음은 내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 다음 주는 지옥이었다. 영수는 침묵으로 나를 죽였다. 밥도 아무 말 없이 먹고 외출도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질식할 것 같았다. 9월 초 나는 어김없이 카페로 갔다. 준호를 보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남편이 알아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알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구나. 그 두 단어가 세상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다. 9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준호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카페 문을 닫자마자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우리 떠나갈까요? 내 숨이 멎었다. 뭐라고? 제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아들도 성인이고 카페도 팔 수 있어요. 우리 어디든 가요. 그냥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것은 사랑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죽음의 선고였다. 나는 울었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제 인생이, 남편이, 자식들이. 말이 끝나지 않았다. 나를 버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밤 나는 침대 위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영수는 여전히 나를 말없이 봤다. 모든 게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게. 내 가슴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준호를 향해 있고 다른 한쪽은 25년의 삶을 향해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죽어 있었다. 3주일. 나는 3주일을 버텼다. 준호를 만나지 않고 그 카페로 가지 않고 하지만 매일 밤 나는 그의 손을 느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깨어났다. 그 중간에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파국이야. 이건 삶이 아니라 지옥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준호를 떠나는 것도 영수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도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다면 유일한 길은 뭘까?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정말로. 깔끔하게.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9월 15일. 나는 아침부터 떨리고 있었다. 영수는 평소대로 출근했다. 말없이. 그의 침묵은 이미 내 죽음을 선고한 지 오래였다. 아들과 딸은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빨간 립스틱도 칠하지 않았다. 그 색깔은 이제 내게 필요 없었다. 또는 필요했지만 칠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50분. 나는 카페 문 앞에 섰다. 10분을 기다렸다. 준호가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을 만들기 전에. 그가 나를 봤을 때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은 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알았다. 나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내 말은 인사가 아니라 이별이었다. 카페 문은 닫혔다.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준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 때문에 후회해요? 후회? 네, 저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준호가 웃었다. 슬픈 웃음. 지금이 이별하는 순간인데 후회가 뭐예요? 지은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커피 하나 만들어 줄래요? 네. 카라멜 라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마신. 그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이미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커피를 만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스럽게 라떼를 만들었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정성으로. 자, 여기요. 커피를 받아들 때 우리의 손이 다시 만났다. 이번엔 2초도 5초도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놓지 않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가장 맛있어요. 그건 거짓이었다. 내 혀는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필요했다. 이 순간에는 우리는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창가 자리에. 1년 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말했다. 나한테 감사를 해요? 준호가 물었다. 네. 전 죽어 있었어요. 정말로 죽어 있었는데 준호 씨가 날 깨워줬어요.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그래서 떠나요? 네. 언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다. 준호는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느꼈다. 그 손의 온도, 그 손의 맥박. 이 감각을 잊지 말자. 평생 이 손가락의 온도를 기억하자. 오후 6시가 되었다. 나는 일어났다. 가야 해요. 네. 준호도 일어났다. 우리는 카페 문 앞에 섰다. 지은 씨, 한 번만 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행복해요? 나는 물었다.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으면 난 행복해요. 그럼 이제 행복을 내려놓으세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지은 씨도. 네. 나는 카페 밖으로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까봐. 그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이게 죽음이구나. 누군가를 떠나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영수는 침실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했어요. 그가 나를 봤다.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봤다. 왜? 당신 때문도 있고 저 때문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이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영수는 침묵으로 나를 감싸고 있었다. 용서하는 침묵인지 단지 냉담한 침묵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1년. 단 1년이었는데 그 1년이 내 인생을 모두 바꿔놨다. 내 가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준호의 손을 잡은 채. 하지만 내 신체는 여기에 있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침대 위에서 2개의 나. 나는 평생을 2개로 나뉜 채 살아가야 하는 건가. 3주일 후 나는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준호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또는 봤지만 봤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나는 계속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내 가슴 속의 그 부분은 영원히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 준호의 손을 잡은 채로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지은아, 오늘 뭐 먹을래? 영수의 말이었다. 작고 조심스러운 질문.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었다. 6개월 전 그는 나에게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만 외쳤다. 그리고 나는 침묵으로 응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밥을 함께 먹어도 같은 침대에 누워도 영수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또는 봤지만 나를 과거의 지은으로만 봤다. 하지만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 작은 말. 응, 그렇네.
작은 대답. 그 작은 말들이 모여서 어느 날 문장이 되고 대화가 되었다. 지은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그날 저녁 영수가 갑자기 물었다. 네. 20대 때 강남역에서 만났잖아. 너 그때 빨간 립스틱 칠하고 있었어.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런데 이후로 본 적이 없네. 그 색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모르겠어요. 거짓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색깔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25년 동안 나는 자신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영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다른 침묵이라는 걸 느꼈다. 분노나 거리감이 아니라 후회와 그리움이 담긴 침묵이었다. 3주일 후 내 화장대에 빨간 립스틱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고급 브랜드였다. 영수가 사온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2년 전 카페에서 했던 것처럼 거울 앞에서 천천히 입술에 칠했다. 영수가 나를 봤다. 어울려.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정말? 응, 정말 어울려. 그는 내 얼굴을 봤다. 진짜로 봤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겨울은 깊어졌다. 우리의 관계도 천천히 깊어졌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그럴 수 없었다. 내 가슴의 일부는 영원히 그곳에 남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 옛날 카페에서 봤던 책들. 카페? 네, 가끔 가봐요. 영수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아, 다른 곳이에요. 다른 카페. 거짓이었다. 같은 카페였다. 12월 중순. 나는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1년 전과 같은 시간에. 토요일 오후 3시. 준호는 카운터에 있었다. 이번엔 우리의 눈이 만났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피는 걸 봤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말은 모두 1년 전에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게 있었다.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밤 나는 빨간 립스틱을 들었다. 영수가 사준 것. 그리고 준호가 내게 일깨워준 색깔.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무언가를 배웠다. 행복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삶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 1년 후 나는 여전히 그 카페 근처를 지난다. 가끔 창 너머로 준호가 보인다. 그는 여전히 혼자다. 또는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카페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곳이 그의 유일한 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1년이 그를 위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영수는 변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퇴근 후 내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다. 그리고 나는 대답한다. 좋았어. 진심으로. 우리의 관계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더 진심해졌다. 더 솔직해졌다. 마치 우리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 화장대에는 2개의 빨간 립스틱이 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준호를 만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것. 나는 그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생각한다. 1년. 단 1년이었는데 그 1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놨다. 그리고 나는 감사한다. 영수에게 나를 다시 봐줘서, 그리고 준호에게 나를 깨워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은은 끝내 준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 속에서 그녀가 느꼈던 살아있음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